저는 그동안 수백 명의 은퇴자분들과 만나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은퇴는 단순한 직업의 끝이 아니라 삶의 스타일이 달라지는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은퇴 후 행복하게 잘 지내는 분들을 보면 딱 두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첫째, 나는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 둘째, 그걸 삶에 잘 녹여낸 사람입니다. 오늘은 그런 분들이 은퇴 후 어떤 방식으로 자기 삶을 설계하고 어떤 원칙을 지키는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전문가답게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1. 은퇴는 준비된 사람에게만 선물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은퇴할 나이인데 뭐라도 해야 하지 않겠어요? 라고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그 뭐라도가 구체적이지 않으면 금세 좌절하거나 지쳐요. 제가 강조드리는 건 이거예요. 은퇴는 일을 그만두는 게 아니라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준비 기간이다. 예를 들어 캠핑카로 떠난 김정호 씨는요, 은퇴 전부터 이미 사진을 찍고 자연을 좋아했어요. 단지 그걸 제대로 살아볼 시간이 없었을 뿐이죠. 은퇴는 그 시간을 드디어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기회예요. 하지만 준비가 없으면 시간은 오히려 짐이 됩니다. 팁. 은퇴 5년 전부터 일 말고 하고 싶은 걸 적어보세요. 작은 거라도 좋습니다. 베이킹, 그림, 사진, 여행, 봉사활동. 이게 바로 은퇴 이후 삶을 디자인하는 시작점입니다. 2. 돈 걱정 없는 은퇴.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얘기를 빼놓을 순 없겠죠. 대부분의 은퇴자들이 가장 걱정하는 건 돈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건요, 돈이 충분해도 걱정하는 사람은 계속 걱정하고 조금 부족해도 계획이 있는 사람은 덜 불안해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현실적인 계산과 나에게 맞는 소비 스타일 찾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에는 돈이 덜 든다고 생각해요. 회사 안 나가니까 점심값 줄겠지라든가 옷도 안 사게 되니까 하는 식으로요. 그런데 의외로요, 시간이 많아지면 소비도 늘어납니다. 친구들과 식사, 소일거리, 여행, 손주들 돌보기 등등 예상 못한 지출이 생기죠. 그래서 저는 꼭 이런 계산을 해보시길 권해요. 월 고정 지출은 얼마인지, 연간 예상되는 의료비나 부모님 자녀 지원비는 얼마인지, 국민연금, 퇴직연금, 임대소득 등 고정 수입은 얼마나 되는지. 팁. 연금 외에 소액이라도 나만의 수입원이 하나 있으면 훨씬 심리적으로 안정됩니다. 유튜브, 블로그, 강의, 공방 운영, 작은 장사 다양합니다. 3. 은퇴 후 6개월, 이 시기가 고비입니다. 이건 제가 자주 강조하는 부분인데요. 은퇴 후 6개월 1년 사이가 가장 외롭고 공허한 시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첫날에는 정말 행복해하세요. 이제 출근 안 해도 돼. 아침에 알람 안 맞춰도 돼. 그런데 한 달, 두 달이 지나고 나면 점점 생각이 달라집니다.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시간은 많은데 뭐 해야 할지를 모르겠어. 이때 필요한 건 바로 루틴 일상입니다. 은퇴 후에도 내가 기상하고 밥 먹고 산책하고 뭔가를 배운다든가 하는 기본적인 일상 구조가 무너지지 않게 해야 삶이 안정됩니다. 예전에 은퇴하신 분 중 한 분이 아침 8시에 꼭 산책하고 점심엔 동네 도서관에서 1시간씩 책을 보시고 오후엔 그림을 그리셨는데요. 그분 말씀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회사 다닐 땐 상사가 일정을 짰고 지금은 내가 짜요. 그게 자유죠. 팁. 은퇴 후엔 루틴이 구조가 됩니다. 아침 루틴, 식사 루틴, 취미 루틴을 미리 만들어 보세요. 4. 관계는 줄이고 깊이 있게 가세요. 은퇴 후 외로움은 의외로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진짜 편하게 만날 사람이 없어서 옵니다. 직장에선 매일 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그중 진짜 친구는 몇 명 없죠. 그래서 은퇴 후에는 관계의 수를 줄이고 질을 높이는 게 중요해요. 또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가족과의 거리 조절입니다. 은퇴하고 나면 배우자, 자녀, 손주들과의 시간이 늘어나는데요. 서로에게 숨통을 틔워주는 거리감이 있어야 오래갑니다. 팁. 주 12회는 혼자 보내는 나만의 시간을 확보하세요. 지역 커뮤니티, 동호회 등 새로운 관계도 적극적으로 만들어 보세요. 5. 인생 2막. 나만의 작은 프로젝트 하나 만들기.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조언은 나만의 프로젝트 하나는 꼭 갖자는 거예요. 이건 수입이 될 수도 있고 그냥 즐거움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매달 한 편의 시를 쓰기, 전국 모든 국립공원 다녀보기, 아이들과 그림책 만들기.
작은 텃밭 키우기, 지역 아이들에게 무료 과외해주기. 이런 게 별거 없어 보여도요. 오늘은 뭐 하지? 라는 공허함을 없애줍니다. 이번 달엔 여길 가야지, 이걸 해봐야지라는 동력이 생기니까요. 한 분은 매일 한 장씩 그림 일기를 그리고 그것들을 엮어 손주에게 선물했어요. 그게 그분에겐 삶의 보람이고 자존감의 원천이었습니다. 팁. 프로젝트는 남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좋으면 됩니다. 그게 곧 인생의 방향이 되고 나만의 가치가 됩니다. 마무리하며 은퇴는 새로운 나와 만나는 시간입니다. 은퇴가 다가오면 누구나 불안합니다. 돈 걱정, 건강 걱정, 외로움, 허무함. 하지만 저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요. 잘 준비하면 은퇴는 인생에서 가장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걸요. 은퇴는 끝이 아니라 그동안 너무 바빠서 못했던 나와 진짜로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지금까지는 사회가 짜준 인생이었다면 이제는 내가 짜는 인생입니다. 그러니 미루지 마세요. 조금씩이라도 나의 이막을 준비해 보세요. 그리고 그 삶이 나답다고 느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은퇴 후에도 진짜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